만나서 반갑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AI 빅데이터 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문현실이라고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계기가 되었든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또는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이에요. 즉 컴퓨터에게 지능을 주는 것이고, 빅데이터라는 거 사전적인 의미대로라면 엄청 큰 데이터니까 사람의 힘으로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건 빅데이터건 이것들을 활용하고 쓰려면 우리가 아니라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출발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것, 즉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8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개발자 인력 품귀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머,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 끝나면 나도 프로그래머? 나도 개발자 시장에 뛰어들어봐? 참 이러면 좋겠지만 이번 수업에서는요, 향후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과 지식들만 다룰 겁니다. 즉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초 프로그래밍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짜는 거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관련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구나,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구나를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주 처음이신 분들은 프로그래밍 이건 다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 내가 다 배운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건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수업을 통해서요, 컴퓨터와 소개팅을 하는 자리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소개팅 나가기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설레임으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문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소개팅에 앞서서 기초적인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팅 나가기 전에 대화 안 되면 소개팅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저희가 수업 중간중간에 랩업 엑서사이즈라고 연습 문제를 풀어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걸 코드로 풀어내게 되는데, 제가 상황 설명이 끝나면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직접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생하면서 제가 푼 것과 여러분들이 푼 게 다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나하고 좀 다르네, 저런 방법도 좋고 내가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은 굉장히 실력이 빨리 늡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계속 코딩을 할 텐데 그냥 보시지 말고 따라 치시면서 직접 해보시면서 해주세요. 우리 다다익선이란 말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프로그래밍 배울 때는 다익선입니다. 많이 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괴롭히셔야 됩니다. 직접 코드를 많이 쳐봐야 여러분들 손에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손을 많이 괴롭히셔서 저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수업이지만 많은 내용 얻어가시고 여러분들 머리에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럼 출발! 자,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해보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도록 절차나 방법을 정해둔 것이라고 정의를 됩니다. 컴퓨터가 만연한 현대 모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야, 아니면 스마트폰아, 아침 6시에 알람을 울려줘, 이렇게 컴퓨터가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아침 6시가 되면 알람 소리를 재생하도록 절차나 방법을 정해주면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우리가 6시에 알람 울려줘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 이걸 자연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에게 6시에 알람 울려줘 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컴퓨터라는 아이에게 일을 시키려면은, 즉 이러한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러한 절차나 방법, 즉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든 인공 언어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한다면은 우리 컴퓨터요 0과 1밖에 모르는 아이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 써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죄다 0하고 1로만 되어 있다, 0, 1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듣는데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 인공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즉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는 도구죠. 그러다 보니까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남자친구가 대화 끝마다 자꾸 세미콜론 요거 붙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가 궁금해서 올린 거겠죠. 아마 남자친구가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친구인가 봐요. 저희가 배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요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드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야지 컴파일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짠 코드를 기계가 알아듣는 수준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류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버릇처럼 오류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면서 대화를 하는 거겠죠. 이렇듯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 배우고 스페인어 배우고 하는 것처럼 컴퓨터라는 종족과 컴퓨터라는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른 언어 배울 때 가장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이 그 언어를 쓰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하는 건데 왜? 연애하면은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많이 대화를 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손 괴롭히라 그랬죠. 타자를 많이 쳐보세요. 코드를 많이 쳐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금방 느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보죠. 자,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코딩 학원 다닌다고 하는데 코딩하고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비슷해 보이는데, 코딩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코드로 옮기는 정도라면은 프로그래밍은 그것 플러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즉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저는 좀 프로그래밍과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딩이란 말보다 프로그래밍 이러면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어쨌건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복잡한 계산도 시키고 데이터 분석도 시키고 지능적인 의사결정도 하라고 시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신 애플의 수장 스티븐 잡스가 남긴 말 하나를 보고 가죠.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을 하나의 도구, 그냥 더 좋은 계산기를 익히는 과정이라고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과정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 논리야 놀자라는 책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또 연식 티가 나나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논리야 놀자 꼭 필수 책이었는데 저희 시대 때는 필독서였어요. 그만큼 논리적 사고라는 게 중요하니까 필독서였겠죠. 근데 이거를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 하는 것처럼
이거를 넘어서서 컴퓨터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래서 컴퓨터 과학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앨런 튜링경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거기에 실제 인물이 앞에 보여드렸던 앨런 튜링경입니다. 이 영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뭐 어쨌건 앨런 튜링경이요. 컴퓨터 과학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현대 컴퓨터의 뿌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튜링의 집에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부가 집에 있었대요. 이때쯤에 튜링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상의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때는 컴퓨터란 말이 없었으니까 가상의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래서 기본적인 단순 논리사고 정도? 뭐 크다, 작다, 뭐 같다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가정부가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가상의 기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튜링이 사용한 방법은 어려운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논리사고, 참이다, 거짓이다, 이건 맞다, 틀리다, 요것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쪼갠 뒤에 이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나서 그 가정부에게 따라하라고 했더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 컴퓨터 아까 전에 0과 1밖에 모르는 아이라 그랬잖아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해해가지고 쪼개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즉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과정을 프로그래밍적 사고 또는 뭐 컴퓨테이셔널 띵킹, 계산적 사고, 알고리즘적 사고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우리 컴퓨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과 1밖에 모르는 앨런 튜링의 가정부보다 더한 바보라서, 우리 덤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보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아주 잘게 쪼개서 순서대로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저거 다음에는 이렇게 라고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적 사고로 잘 만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게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절차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절차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은 이 절차를 따라가게 되면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해결할 때 이런 절차를 적용해 보시면은 빠르게 해결책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 해결책을 찾은과 동시에 해야 할 일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절차예요. 프로그래밍적 사고 절차의 4단계는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순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분해는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은 그 쪼개진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을 인식해서 다른 문제에 썼던 것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화는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단순화하고 알고리즘으로 설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절차로 만드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알고리즘적 사고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뒤에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딱딱딱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 와닿지가 않으니까 한번 예제로 살펴볼게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분해를 먼저 해보죠. 작은 문제들로 나눠보죠. 가장 쉬운 거는 1부터 하나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 자, 3이야. 3 더하기에다가 또 3 더하면 6. 4, 거기다 또 4 더하면은 10. 손가락이 모자라네요. 뭐 어쨌건 이런 식으로 쭉. 그런데 이렇게 작은 문제들로 분해를 해놓으면은 공통적인 패턴이라는 게
잘 안 보이죠. 발견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문제를 분해를 할 때는요, 공통적인 패턴이 보이도록 그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수 100과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니까 작은 수를 더하면 101이죠. 그리고 하나 더 늘려서 99 더하기 또 하나 이쪽으로 오니까 2 하니까 이것도 101이네. 98 더하기 3에도 101이네. 이렇게 더해 오니까 연산을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패턴이 어느 정도 보이네요. 그죠? 즉 보니까 이렇게 101이 나오는 게 50개 쌍이 나오네요. 가장 큰 수인 100을 2로 나누게 되면 50개 쌍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패턴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 인식에서는 향후에 100이 아니라 200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바뀔 때까지 고려해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부터 200이라면은 200하고 1 더하고 이거 더하면 201이니까 201인 게 몇 쌍 나와요? 200 나누기 2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가보죠. 다음은 추상화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간단한 규칙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패턴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좀 추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하고 작은 수를 더해요. 그죠? 101이 되고 그거게 50쌍이 나오니까 큰 수를 나누기 2하니까 그거를 곱하면은 5050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를 알고리즘화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단계를 정해 주는 거예요. 먼저 스텝 1. 작은 수와 큰 수를 더해라. 근데 잘 보시면 제가 100과 1을 더해라라고 하지 않았죠. 왜? 향후의 사용을 위해서. 10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향후의 사용을 위해서. 자, 작은 수와 큰 수를 더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에는 큰 수를 2로 나눠라. 몇 개 쌍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큰 수를 2로 나눠라. 요거는 간단한 예제라 여기서 더 이상 하진 않았지만 원래는 여기에 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큰 수를 2로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해라 라는 게 또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간단한 예제로 갈게요. 어쨌든 큰 수를 2로 나눠라. 그럼 마지막 단계는요. 스텝 1의 결과와 스텝 2의 결과를 곱하기 해라 라고 하면은 끝. 참 쉽죠?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알고리즘화하기가 쉽지만 복잡한 문제라면 당연히 최종 결과인 이 알고리즘이 복잡하겠죠. 이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면은 바로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한 프로그래밍부터 시작은 하긴 할 건데 프로그래밍 할 때마다요. 이 절차적 사고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절차적 사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컴퓨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일을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시키면 컴퓨터는 밤새도록 일 잘합니다. 잠도 안 자요. 전기만 주면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도 바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약조로 문송하다는 말 있죠. 참고로 저는 태생도 그렇고 계속 문과로 살아온 찐 문과인데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과가 뭐 잘났길래 이런데 어쨌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왜 문과라서 죄송하냐면 바로 절차적 사고, 알고리즘적 사고,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문과와 이과를 갈라내는 그거를 구분하는 죄송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력이 주어지고 이런 결과를 내야 돼. 어떤 절차로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를 고민해본 경험이 있느냐. 즉 알고리즘적 사고를 해봤냐 아니냐가 이거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찐 문과분들도 힘을 내세요. 이번 수업 마칠 때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저하고 놀다 보면은 이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1부터 100까지 합계 구하는 거요. 그게 독일 수학자 가우스가 10살 때, 무려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푼 방식이에요. 뭐 선생님이 그날따라 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야 자율학습해 그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1부터 100까지 더해.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 다음에 2 더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다른 학생들 막 낑낑대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이 가우스가 아까 방식으로 금세 딱 푼 거예요. 창의적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두고서 많은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창의적인 일입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좋은 결과물, 더하기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확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될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컴퓨터와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건가, 좀 더 개선하자 이런 노력이 뒷받침된다면은 논리적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자체의 관점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제 해결력 자체도 향상되니까 아까 전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래밍 꼭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놀려 놀자를 안 보나? 뭐 농담이고요. 뭐 이 프로그래밍적 사고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래밍적 사고, 알고리즘 사고를 통해서 많이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래밍적 사고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쓸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란 아이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끝!